녹정기, 김용원저 제1장. 1. 소년위소보. 양주성은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였다. 옛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허리에 10만관의 돈을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에 날아가 노는 것이라고 했다. 수양제가 운하를 개설한 이후 양주는 운하의 중앙에 자리 잡고 강서성과 절강성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명나라 이후에는 각지의 소금 장수들과 큰 장사치들이 모여 살게 되어 그야말로 천하에서 으뜸가는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청해 강희제 원년의 일이었다. 양주 부근의 수서호 호반은 명옥방이라고 불리는 기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늦은 봄의 해는 저물고 집집마다 등불이 밝혀질 무렵 명옥방의 모든 기루에서는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가야금을 뜯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껏 흥청거리고 있어 태평성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여춘원은 명옥방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기루였다. 지금 여춘원에서는 10여 명의 염상들이 세 개의 탁자에 나누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한 명의 기녀를 옆자리에 앉히고 권커니 작거니 술을 들이키면서 기녀를 희롱하기도 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러고는 너댓 명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문을 여시오. 우리는 사람을 찾으러 왔소. 술을 마시던 염상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지. 관가에서 조사하러 왔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춘원의 하인은 전례에 없었던 일이라 어쩔 줄 모르고 염상들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엉거주춤해 있었다.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밀려 제쳐지면서 17, 18명의 대한들이 와르르 몰려들어왔다. 나타난 대한들은 하얀 띠를 머리에 질끈 동여맸고 허리에는 푸른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거나 쇠로 된 자나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염상들은 그들이 바로 소금을 밀매하는 염료들임을 알아보았다. 그 당시에는 소금에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나 과중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소금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다거나 사사로이 팔고 사게 된다면 큰 이익을 보았다. 양주 지방은 소금의 주산지라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망명도배들이 떼를 지어 세금을 내지 않고 소금 밀매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염료들은 지극히 흉악했다. 많은 수의 관병을 만났을 때는 뿔뿔이 흩어지고 적은 수의 관병들과 만나게 되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부에서는 한눈을 뜨고 한눈을 감고서 간섭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술을 마시던 염상들은 염료들이 사사로이 소금을 밀매할 뿐 행상인을 턴다거나 나쁜 일은 하지 않고 평소에도 백성들을 상대로 소금을 팔더라도 무게를 속이지 않으며 자기네들의 세력을 믿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흉악하게 명옥방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자 모두들 당황해하는 한편 의아하게 생각했다. 염료들 가운데 50여 세의 노인이 입을 열었다. 여러 친구들 실례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는 폭언을 하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이르기까지 공손히 예를 하고는 낭낭히 말했다. 천지회의 가여섯째가 이곳에 안 계시오? 그러고는 눈을 들어 염상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염상들은 그의 시선을 받자 모두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때 염효를 이끌고 온 그 노인은 음성을 높여 소리쳤다. 가여섯째, 오늘 오후 너는 수서호 옆 술집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다. 양주 소금 밀매업자들이 용기가 없어 감히 관부에 대들지도 못하고 반역을 도모하지도 못하며 다만 소금이나 밀매하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겁 많은 장사치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너는 술을 잔뜩 마시고 큰 소리로 우리 양주의 소금 밀매업자들이 너의 말에 승복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명옥방으로 와서 너를 찾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왔다. 가여섯째, 그대는 천지회의 호걸이라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만 있는가. 그러자 10여 명의 염상들도 덩달아 외쳤다. 천지회의 호환이 어째서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있는가. 제기랄. 도대체 너희 천지회 놈들은 모두 자라 흉내만 내는 것들 뿐이냐? 이때 노인은 말했다. 이것은 가여섯째 한 사람만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 것일 뿐. 천지회의 다른 친구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네. 우리 소금 밀매업자는 밥 한 끼 얻어먹는 데만 신경 쓸 뿐이니 어찌 천지회의 영웅호걸들과 견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들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는 짓은 하지 않지. 한참을 기다려도 천지회의 가여섯째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집 안으로 들어가 샅샅이 뒤져서 그 바다 자라처럼 움츠리고 있는 형씨를 만나게 되거든. 밖으로 모셔오도록 하게. 그 친구는 얼굴에 커다란 칼자국이 있으니 알아보기 쉬울 걸세. 그러자 염효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 칸 한 칸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벼랑간 동쪽 객실에서 걸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떤 놈이 이곳에서 큰 소리로 지저대서 내 흥을 깨는 것이냐? 염효들이 다투어 부르짖었다. 가여섯째가 저기에 있구나. 가여섯째, 빨리 기어나와라. 빌어먹을 개도적이 매우 당돌하구나. 그러자 동쪽 객실에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나는 가시가 아니다. 다만 내 녀석들이 함부로 천지회를 욕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을 뿐이야. 나는 천지회 사람도 아니지만 천지회 친구들이 하나같이 영웅호걸들인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같이 소금이나 몰래 팔아먹는 것들은 그들의 신발을 닦아주거나 뒤를 닦아줄 자격도 없다. 그러자 염효들은 성이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서너 명의 사내가 손에 강철 칼을 쳐들고 동쪽 객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아이쿠 어이쿠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덤벼들었던 염효들이 방 밖으로 내던져졌다. 다시 6명의 염효들이 다투어 방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잇따라 호통소리가 들리면서 6명은 하나같이 그 방에 있는 사람에 의해 내동댕이 쳐졌다. 염효들은 여전히 호통을 지르고 욕질을 했으나 감히 그 방으로 달려드는 자는 없었다. 염효를 이끌고 온 노인은 천천히 다가가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 명의 구레나룻을 기른 대한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다. 얼굴에 칼자국이 없는 것을 보아 가여섯째는 아니었다. 노인이 말했다. 귀하는 솜씨가 꽤나 좋은데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녀석의 애비는 나의 아들이다. 내 녀석은 할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느냐? 그러자 옆에 선 기녀들 가운데 벼랑간 30여 세의 중년 기녀가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한 명의 염효가 그 기녀에게 다가가 찰싹찰싹 2대의 따귀를 갈겼다. 따귀를 갈긴 염효는 욕을 퍼부었다. 제기랄. 갈보년이 웃기는 왜 웃어? 이때였다. 옆에서 1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큰 소리로 욕을 했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이 후레자식. 거지 같은 자식. 벼락 맞아 뒤질 자식. 내 손등과 손바닥에는 부스럼이 나서 손을 못 쓰게 될 것이고 혓바닥마저 썩어 문드러져 피고름을 삼키고 창자까지 썩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염효는 크게 노해서 어린애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 어린애는 한 명의 염상 뒤로 몸을 숨겼다. 염효는 왼손으로 염상을 바람벽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어린애의 얼굴을 힘껏 후려치려고 했다. 그 중년의 기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나으리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매우 재빨랐다. 몸을 움츠리더니 염효의 사타구니 아래로 빠져나가는가 했는데 손을 뻗쳐 염효의 고환을 움켜잡고 힘주어 당겨버렸다. 이 바람에 대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질렀다. 아이는 그 순간 도망을 쳐버렸다. 고환을 잡혔던 염효는 화풀이할 상대를 찾지 못하게 되자 한 대의 주먹으로 중년 기녀의 얼굴을 후려쳤다. 기녀는 대뜸 기절을 하고 말았다.
아이가 달려와 그녀 몸 위에 엎드리며 부르짖었다. 엄마, 엄마. 그 여묘는 어린애의 덜미를 잡고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주먹질을 하려고 했다. 이때 여묘를 이끌고 온 노인이 호통을 내질렀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어린애를 내려놓아라. 그 여묘는 소년을 내려놓고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다. 그 바람에 소년은 몇 번 대굴대굴 옆쪽으로 굴러가더니 쿵 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노인은 그 여묘를 한번 흘겨보더니 방문 쪽을 향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청방의 형제들이외다. 우리는 가여섯째라는 친구가 공공연히 청방을 헐뜯고 또 명옥방에서 우리들이 따지러 오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외단. 귀하는 천지회 사람도 아니고 또한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찌하여 욕을 하는 것이오? 귀하의 성명을 대주시오. 방주께서 나중에 추궁하게 된다면 우리도 변명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방 안에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천지회의 친구들을 찾아 따지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곳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의 흥을 깨뜨렸단 말이야. 내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욕을 먹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 차라리 꼬리를 감추고 순순히 물러가 돈이나 벌도록 하란 말이다. 노인은 분노한 음성으로 말했다. 강호에서 너처럼 도리를 따지지 않는 놈은 정말 처음 본다. 바로 이때 문 밖에서 세 사람이 달려들어왔다. 모두 소금 밀매업자의 차림이었다. 손에는 연자창을 든 비쩍 마른 사람이 물었다.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는구먼. 하지만 말끝마다 천지회를 높이 칭찬하는 걸 보니 어쩌면 그 가여섯째가 저 방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자 비쩍 마른 사내는 연자창을 흔들거리더니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노인은 허리춤에서 한자기리의 쌍단검을 손에 들었다. 벼랑간 네 사람이 일제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동시에 방 안에서는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와지끈 뚝딱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을 보아 방 안의 가구들이 하나둘 부서져 나가는 모양이었다. 방 안에 뛰어든 4명의 여묘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방 안의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대청에 남아있는 염상들은 멀찌감치 서서 방 안의 싸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기 부딪히는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벼랑간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한 명의 여묘가 죽어가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이때 소년을 걷어찼던 여묘는 여전히 고환이 무섭게 아파왔다. 그런데 소년이 담장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 여묘는 주먹을 쥐고 소년에게 다가갔다. 여묘는 한 대의 따귀를 후려갈겼다. 소년의 몸이 빙글 한 바퀴 돌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여묘는 다시 오른쪽 주먹을 쳐들고 소년의 얼굴을 내려치려고 했다. 그 소년은 피한다는 것이 그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객실 안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아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 여묘는 감히 방으로 쫓아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방 안을 바라보기만 했다. 소년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울컥 피비린내가 끼쳐왔고 방 안은 캄캄했다.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꽃이 어지럽게 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렴풋이 침대 위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를 배로 칭칭 감고 있어 그 모습이 어둠 속에서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불꽃이 튄 후 방 안은 다시 캄캄해졌다. 그러나 대청의 둥근 빛이 문틈으로 흘러들어 흐릿하게 사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은 손에 칼을 쥐고 휘두르며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4명의 여묘들은 이제 2명만 남아있었다. 단검을 손에 든 노인과 체격이 우람한 사내는 여전히 흰배로 머리를 감은 침대 위의 대한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머리에 중상을 입고 있는 데다가 다리를 다쳤는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 소금 밀매업자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빨리 도망을 쳐야겠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지?
그는 엄마가 남에게 구타당한 것을 상기하자 울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객실 방문을 사이에 두고 욕을 해댔다. 이 돼지 같은 후레자식아.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 내 18대 조상까지도 소금 장사나 해먹은 잡종 녀석아. 내 놈은 소금이 많아서 할머니나 마누라가 죽었을 때 소금에 절여서는 거리에 내다 암돼지 고기처럼 속여서 세근의 한 푼을 받고 팔려고 했겠지?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썩은 고기는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청의 염효는 매우 악독한 욕지거리를 듣고 속으로 크게 분노했다. 당장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소년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때 방 안의 그대하는 갑자기 팔을 한 옆으로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우람한 체격의 사내는 왼팔을 잘리고 크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듯이 비틀거렸다. 이때 노인이 쌍검을 내뻗어 침대 위의 사람을 향해 힘껏 내질렀다. 그러자 침대 위의 사내는 왼손을 획 뒤집으며 기묘하게 내질렀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노인의 늑골이 부서지며 곧장 방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게 아닌가. 침대 위의 사내 역시 사력을 다해 반격했기 때문인지 입으로 선혈을 내뿜으며 온몸을 휘청거렸다. 그런데 그 우람한 체격의 사내는 비록 왼팔을 잘린 상태였으나 용맹하기 짝이 없었다. 강편을 들어 대한의 머리통을 내려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대한은 대항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칠 대로 지쳐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다. 우람한 체구의 염효 역시 마지막 기력을 내쏟고 있는 듯 강편이 떨어지는 기세가 느리기 짝이 없었다. 소녀는 이 광경을 보자 적개심이 치솟아올라 질풍같이 달려나가 우람한 사내의 두 다리를 힘껏 뒤로 잡아당겼다. 이 체격이 큰 사내의 몸무게는 적어도 200근은 나갈 것 같았다. 그 소녀는 비쩍 마르고 조그마한 체구를 지니고 있어서 평소 같았으면 그 대안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중상을 입고 있는 그 사내는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던 참이라 소년이 잡아당기자 풀썩 쓰러지면서 피가 흥건한 바닥에 눕게 되었고 일어나지 못했다. 침대 위에 대한이 크게 숨을 몰아쉬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용기가 있으면 모두 들어와 덤벼라. 그 소녀는 연신 손을 내저으며 대한에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하지 말라는 신용을 했다. 조금 전 그 노인이 방 밖으로 날아가게 되었을 때 방문에 부딪혀서 방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으며 방문은 계속 흔들거리고 있었다. 따라서 대청에 있는 불빛이 흘러들었다가는 막혀버리곤 했다. 불빛은 그 사람의 잡초처럼 무성한 구레나룻을 비추게 되었는데 얼굴이 온통 피로 물들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해 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청의 염효들은 방 안의 사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자 방 안에 대하는 호통을 쳤다. 후레자식들,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나가 하나하나 죽여주겠다. 그러자 염효들은 고함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매고 다투어 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대하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소년에게 나직이 말했다. 얘야, 문을 걸어 잠그도록 해라. 소년은 속으로 문은 반드시 잠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예. 그는 방문을 닫고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는 피비린내만이 물씬물씬 풍기고 있었다. 그 대한이 말했다. 너는. 한마디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대한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다. 금방이라도 침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다. 소녀는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부축했다. 그러고는 대한의 머리를 베개 위에 놓이도록 눕혔다. 그 속은 밀매업자들은 다시 들이닥칠 것이다. 내 힘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빌어먹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손을 뻗쳐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상처에 자극을 준 듯 나직이 신음소리를 냈다. 소녀는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다. 소녀는 그의 왼쪽 어깨를 부축했다. 나를 부축하지 말아라. 그 염효들이 발견하면 너마저 죽일 것이다. 소녀는 말했다.
죽일 테면 죽이라지 뭐가 겁나요? 우리 친구들끼리는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반드시 당신을 부축해야겠어요. 그러자 그 대하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웃는 동안에 잇따라 격렬히 기침을 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의리를 지키겠다고? 의리를 지키지 못할 것도 없지 않아요? 좋은 친구끼리는 복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화가 있으면 같이 당하는 법이라고요. 양주의 거리에는 찻집이 많았고 그 찻집에는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꾼들이 많이 있어서 삼국지나 수호지, 대명령렬전 같은 책을 읽어주곤 했다. 이 소녀는 밤낮 없이 기루나 도박장, 찻집, 술집을 들락거리며 심부름을 해주고 돈푼이나 얻어서 쓰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나기만 하면 찻집 탁자 옆에 앉아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찻집의 다박사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박사는 소년을 쫓아내지 않았다. 소년은 그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사에 나오는 영웅호걸들을 매우 숭배하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중상을 입은 처지에서 다시 여묘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자 속으로 앙모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웅들의 말투를 내뱉게 된 것이다. 이때 대하는 싱긋 웃었다. 그 말은 참 그럴듯하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마는 복이 있어 함께 나눌 사람은 보았으나 환난을 당했을 때 같이 감수하자고 나서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일이 나가자꾸나. 그 소녀는 오른쪽 어깨로 그 사람의 왼팔을 부축하고 방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대청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아연실색해서 사방으로 피했다. 소년의 어머니가 크게 소리쳤다. 소보야,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친구를 대문 밖까지 바래다 주고 오겠어요. 그 사람은 껄껄 웃었다. 이 친구라고. 하하하. 내가 너의 친구가 돼버렸구나. 소년의 어머니는 소리를 쳤다. 가지 말아라. 너는 빨리 몸을 숨겨야 돼. 소년은 싱긋 웃어 보이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대청을 나섰다. 두 사람이 대청을 나서게 되었을 때 골목 안은 조용할 뿐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아마도 여묘들은 강적을 만나게 되자 구원을 청하러 간 모양이었다. 그 대하는 골목길을 벗어나자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서쪽으로 가자. 두 사람이 얼마쯤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대의 노새가 끄는 마차가 달려왔다. 그 대하는 큰 소리로 불렀다. 마부, 이리 오시오. 그러자 노새를 몰던 마부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마차를 세웠다. 두 사람이 온몸에 피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에 두려운 빛을 띠었다. 그 대하는 품속에서 한 덩이의 은자를 꺼냈다. 양 너댓 양은 되어 보였다. 이 은자를 선불로 드리겠소. 그 마부는 은자가 적지 않은 것을 보고는 즉시 두 사람이 올라탈 수 있도록 발판을 내려놓았다. 구레나룻의 사내는 몸을 숙여 수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10량의 무게가 나가는 원보를 소년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봐, 꼬마 친구. 나는 가겠네. 이 원보를 자네에게 주지.